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화 좀 내도 되나요? 자, 강서구청장 선거 17.5%인가 정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무슨 긴급 최고위원 회의인지 뭔지가 열리고 또 뭐 비공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면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네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가지 대책.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김행을 사퇴시킨 거예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킨 겁니다. 대통령한테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김행 임명을 강행하면 그야말로 민심의 역풍을 맞으니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행이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가 치러질 때 청문회 했다는 거 말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또 지금 김행이 뭐 청문 과정에서 뭐 저 종북 주사파들이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니 뭐니 이런 것들을 추궁하면서 공격을 할 때 방어해낸 거 말고 김행이 뭘 잘못했어요? 이게 자꾸 무슨 청문회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던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권인숙이라는 자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 자가 김행 후보자한테 당신 사퇴하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권인숙이한테. 그러면서 퇴장을 한 겁니다. 이런 회의 더 이상 우리가 못하겠다. 퇴장을 하면서 그 청문석에 앉아있는 김행 후보한테 같이 나갑시다 한 거예요. 그 김행 장관도 후보자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지금 계속 받아왔는데 더구나 위원장까지 저렇게 하니까 또 여당 의원들이 나가면서 같이 나갑시다 하니까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나가서 집에 간 게 아니고 나가서 대기실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인숙이한테 사과를 요구했어요. 위원장이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냐 사과해라. 그러면 다시 회의 속개하겠다. 권인숙이가 끝까지 안 하고 버텼어요. 그 바람에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속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집권당 의원이 도저히 이런 잘못된 청문은 우리 못하겠다 하고 나가면서 같이 나갑시다 해서 같이 따라갔는데 정상화가 안 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김행이 혼자 덜렁 다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저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다시 받고 있어야 됩니까? 사태는 그거예요. 이게 왜 김행 책임입니까? 이거를 저 종북 주사파들이 청문회장 이탈한 후보자 초유의 사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아닌 것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게 아니고 책임은 저 권인숙이한테 있다 이러고 맞짱 떠서 싸워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무슨 이슈가 됐습니까? 아니 김태우하고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거 가지고서 뭐 논쟁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참패의 첫 번째 책임이 김행 사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좋아요. 이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역풍이 불 거다.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아, 이거 김행, 이거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 김행의 청문회 파행은 훨씬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단 한 명이라도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는 왕창 져놓고,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김행이 혼자 달랑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당에서 이런 식으로 김행이 사퇴를 김행이한테도 전달하고 대통령한테도 전달하고 하니까 김행이 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대통령께 뭐 하여튼 정치적 부담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러고서 자진 사퇴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아무런 그 책임을 져야 될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덜렁 책임을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놓은 첫 번째 조치예요. 이걸 책임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 혁신위를 꾸리겠대요. 당 혁신위를 꾸리는데 김기현이가 혁신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답니다. 아니,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당의 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도저히 이대로는 지금 총선에 지금 의석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이 선거에 이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기현이가 그냥 당대표에 눌러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혁신위를 꾸려서 그 혁신위원장까지 지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짜 그렇게 무지랭이로 보여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재영입위원회를 빨리 띄우겠대요. 아니, 아직도 인재영입위원회가 없었나? 아니, 선거가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지금 띄워도 이미 늦게 띄우는 건데 이걸 빨리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위원장을 누가 맡았냐? 김기현이가 맡아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내 기억이 그래. 정말 이 인재영입위원회를 지금이라도 빨리 띄우겠대 이제. 아니, 한 1년 전에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어야 될 인재영입위원회예요. 천하의 인재를 두루 영입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검증도 다 해야지. 이 사람이 그 스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좋겠는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벌써 1년 전부터 그거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빨리 띄우겠대. 마치 지금 띄우면 진짜 빨리 띄우는 것처럼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냐? 그럼 있었다니까. 맞죠? 인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동되고 있었고 그 위원장을 김기현이가 겸직했다니까. 이 자가 말이에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자가 모든 핵심 요직은 다 지가 겸직하고 있어. 네 번째 안은 뭐냐? 네 번째 안은 총선 기획단을 빨리 띄우겠대. 아, 총선 기획단이 아직도 없었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대참패를 겪었지만 황교안 때도, 정치 모르는 황교안이 대표할 때도 1년 전에 총선 기획단을 띄웠어요.
1년 전에 총선기획단 띄워서 신상진이가 단장하고 김선동이가 공천 소유위 위원장 하면서 1년 동안 작업을 했어. 막판에 다 어지러지기는 했지만 그 총선기획단이 아직도 없대는 거 아니야. 선거 6개월 남았는데.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어제. 여러분, 이런 국민의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국민의힘 믿고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까? 어제 나온 안, 김행인을 희생양으로 몰아갖고 사퇴시키고 혁신위를 구성해서 김기현이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지금껏 지가 겸임하고 있던 인재위원회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하면서 빨리 띄우겠다고 하고 총선기획단을 빨리 띄우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이 황당한 짓거리, 이건 처음도 끝도 다 지금의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선거 때까지 가면 저것들 공천은 확실하게 보장받잖아. 그리고 재수 좋으면 한두 지역에 또 비례대표 한두석 공천 발언권도 행사할 수 있잖아. 그야말로 김기현이와 그 일당들,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 그거 어떻게든 놓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어제 나온 결정이에요. 이런 국민의힘을 우리가 계속 믿고 따라야 됩니까?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참패도 참패지만 어제 보여준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기득권 수호 결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날짜로 죽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날짜로 죽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죽은 것이 아니다. 병가지 상사라고 승패는 질 수 있다. 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진 다음에 어제 하루 보여준 이 국민의힘의 이런 파멸적인 기득권 유지 전략,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에는 정말 미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기현이가 이런 소리를 했네, 누가 저런 소리를 했네,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경고합니다. 이렇게 김기현과 그 일당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할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그걸 김기현 체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전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승민이 이준석이에요. 이것들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벌써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개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김기현 따위는 유승민이한테는 잽이도 안 되는 자예요. 유승민이가 김기현 상대로 싸울 것 같습니까? 급도 아닌 김기현이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나선다고요. 그런데 그게 일부지만 먹힐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기현 일당이 기득권을 볼컨 쥐고 그거 지키겠다고 현상 유지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유승민이 이준석이 따위의, 김종인이 따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위험한 겁니다. 당장 유승민이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그랬어요.
김기현이 따위는 유승민이는 그 눈에도 안 들어와요. 유승민의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김기현 일당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버티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강도 높이 진행된다니까요. 그것도 그럴듯하게 명분을 가지고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김기현 체제의 퇴진과 비대위 전환 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 읍참마속도 못하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보세요. 읍참마속. 마속이 그냥 김기현이 같은 그 허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속은 제갈량이 내심 자기 후계자로 생각해서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 전투에 마속을 내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병서를 좀 아는 것 같았던 마속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후에 마속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간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하고 부하장수 하나 덜렁 치고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었던 게 아니에요. 마속이 어떻게 했냐? 자기 몸을 밧줄로 꽁꽁 묶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밧줄로 묶인 채로 제갈량한테 찾아가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갈량이 자기가 내심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키웠던 마속이 천려일시일 실수를 한 데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베는 겁니다. 그게 읍참마속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제갈량은 승상의 지위에 있었는데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베고 자기의 후계자를 스스로 목을 베고 자기의 품계를 3단계를 낮춰요. 스스로 3단계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 못난 유선이라는 그 황제한테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자신의 품계를 3단계로 낮춰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요. 그리고 스스로 실제로 낮춰버려요. 월급도 깎고. 그렇게 해서 패배를 넘어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읍참마속조차도 못하는, 읍참마속을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자들한테 무슨 자유우파의 미래를 걸고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자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국민의힘은 죽었다. 어제 날짜로 죽었다. 이걸 다시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